88 올림픽과 평양 축전이 서로 다른 곳에서 준비되던 시간, 꿈에서만 간혹 들을 수 있던 그 음률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M 방송 채널을 타고 깊은 밤 심야 음악 방송으로 들려오던 놓쳐진 그 음률들. 눈을 감고 듣거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러 그 교향악을 연주해주던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음악회 표를 사서 그들을 만나려 달려갔습니다. 지휘자와 사회자는 너무도 감격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질적 이온의 공간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듯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집안에 작은 악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입에다 가져다 대어 보았습니다. 불기보다는 부는 신용을 한번 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년 전 FM을 통해 듣던 그 제목도 알 수 없던 교향악이. 깜짝 놀라서 악기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음률은 손에 쥐어진 악기 안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악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관의 표피를 통해 흐르는 그 음률에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야 그 악기 속엔 그날 서초동에서 저 멀리 보았던 그 악기 주자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그리워질 때면 불줄도 모르는 그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댑니다. 그의 아름다운 연주가 어김없이 관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봉산탈춤을 처음 배울 때 할아버지는 전쟁의 무서움으로부터 피난하여 남아하였다고 했습니다. 저의 춤 스승님의 스승이신 할아버지는 그렇게 실향의 춤을 가지고 남아에서 이곳에 춤터를 닦으셨습니다. 통일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시어 그 고향 사리원의 산가들을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생각하면 애틋해집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세월이 흐르고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통일을 이루고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었던 짧은 통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심히 다시 분단을 묵인했던 세월을 회고하면서 통일은 되었었는데 자성하게 됩니다. 그날의 통일의 축제가 있었다던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 광주의 하늘을 마주합니다. 이 작업 안에서 실향의 춤인 봉산탈춤을 배워주신 김유경 할아버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잠시 멈춘 통일이 다시 길이 열리면 그 옛적 사리원 마을을 찾아가 수십 년을 그 하늘에서 펼쳐보지 못한 한삼자락을 펼쳐 바람에 날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다가와 스치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여 하면서 애꿎은 핀잔을 주며 흥을 돋우실 것만 같습니다.
선녀가 떨어뜨렸다는 이 거울 위에 금강 연봉을 비추고 그 거울의 반사각을 따라 금강으로 가면 금강 초롱처럼 피어 맞이해주는 사람과 들풀과 낯설음과 포근함과 조건 없는 사랑. 내가 태어난 때부터 사랑하는 조국은 둘이었네. 슬픈 역사가 이 땅을 갈라도 마음은 서로 찾았네. 불렀네. 볼을 비빌까 껴안을까 꿈결에 설레만 가는 우리. 처음 보아도 난 익은 얼굴아 가슴에 맺힌 이 아픔 다 녹이자. 함께 부르자. 함께 부르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들릴까. 이 노래를 이 춤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듬성듬성 임시인 듯 꽂아놓은 말뚝들, 그리고 그 수천 개의 가로지른 말뚝으로부터 각 몇 킬로미터씩 뒤로 물러나서 수십 년간 이렇게 오고 가지 않습니다. 온종일 가는 길에 그 말뚝들을 봅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서 그 죽은 나무 줄기에 생명을 접붙입니다. 바람에 날려온 꽃씨들이, 새들이 물고 와준 폴씨들이 피어나 만들어준 그리움을 샘물 삼아 유점사 백촌교 거쳐 고성으로 길을 돌아 다가섰다던 법기봉 아래 36 봉우리들. 거기 가 머무르기엔 3일도 부족한 거울 하나. 연화대에 서서 마술피리를 불며 그 거울에 또 하나 거울을 비춰 반사각을 따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16세기 이름 있는 시인의 명품가인 동네 양세호 선생이 금강산 삼일포에 오시오신 바로 저곳에서 삼일포를 노래한 시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호를 거친 동네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주는 이 장소는 련화대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일포의 경치는 도로사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호숫가에 보트를 끌고 보트놀이를 하는 것이 제일 인상 깊습니다. 호숫가에 보트를 끌고 보트를 끌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신도에도 이 정강 밑에 받치고 있는 바위풀들이 윤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꽃 바위 위에 있는 정각이라는 의미로 윤화대 정각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윤화대 정각에서 보면 또 한잔하실 거예요. 사랑과 용기를 갖게 날 데려가 줘요. 원하는 세상에 모시고 가드릴게요. 손을 줘봐요 제게. 푸른 하늘 위에 꽃들을 생각해봐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3일포 돌아오는 길. 금강 12,000 어느 봉우리에서 만나니
그 곱슬픈 환대에 이렇게 통일은 이미 되었는데도 우린 수줍은 양심으로 그것도 모른 채 이리 사네요 하고 말하니 그러게요. 이미 통일은 되었는데 금강초롱처럼 피어 반기며 그렇게 답해주네요. 어느 날 넌 그렇게 왔어 아무것도 아닌 일 귓가를 스치는 사소한 입김으로 왔어 그걸 난 기억해 아닌 줄 알았지 아무것도 아닌 일 뼈가 아프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심장이 녹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 금세 성큼성큼 걸어올 만큼 물리기보다 높이 차오를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뼈가 아프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 나무들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한 그 화가 컸지요. 뭐. 맞당기세요? 그럼 더 저쪽으로 세대를 당긴 겁니까? 네.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당기세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그만. 기둥이가 뼈져간 두더지. 두더지 궁둥이에 있는 건 아기검. 아기검 밑에 있는 건 더마뱀. 여기 내려가는 건 늑대지. 아무것도 아닌 일 뼈가 아프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 심장이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 또 오십시오. 예. 고생하시죠. 예,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통일은 됐어.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저 통일을 염원하며 살아온 한 노인의 가슴 벅차 내뱉은 과장된 시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했던 염원이 다가가 바라보고 만나고 헤어지는 실존으로 체감되면서 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며 그곳에 서 있으면서도 가고 싶어하는 부질없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만나고 있고 가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으며 서로 용서하고 있는데 수줍어서 아닌 채 그렇게 더디게 손 내밀어 통일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만
주문진 밤바다 다리 위에서 차가운 늦가을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과 북녘으로 이어지는 동해바다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종이배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크고 작은 둥대 불빛들을 꿈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택시 운전기사의 눈에 보여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잠수정이 출몰된 정동진에서 안인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 햇빛 찬란한 동해바다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종이배가 꽃과 편지와 선물을 싣고 55년 동안을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니. 무건의 수행자들은 하얀 사각종이와 예쁜색 종이를 발견하면 그 종이를 한 장으로 혹은 여러 장을 폭에 붙여서 크고 작은 사각지를 만들고 그 종이를 접고 접어서 종이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다 꽃이랑 편지랑 사진이랑 전하고 싶은 얘기를 사랑을 담아서 게을러 강으로 바다로 나와 주소를 적어서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이 뜨기 오래전부터, 아니 경비정과 군함, 새우잡이 배와 어선들, 혹은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항공모함 사이로도 잠만경을 삐죽 내민 잠수정 곁으로도 종이배들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의 별빛과 등대, 그들이 공존하는 이중 공간의 바다엔 수많은 등대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며 바닷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 들어가면 미술 시간에 왜 제일 먼저 종이배 접는 법을 배워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얗게 빨래를 해서 하늘에 널면 바람이 다가와서 그 몸의 습기를 가져가면서 자신의 입내음과 향기를 남겨주고 갑니다. 그리운 사람의 옷을 빨래 널면 바람이 그의 내음을 찾아서 그 옷에 담아주고 갑니다. 비록 그가 분단의 한쪽에 살고 있더라도 바람은 그를 찾아서 그의 얘기를 그 작은 줄기에 널린 그의 옷가지에 담아주고 갑니다. 바람 부는 날, 오늘도 해도 없는 밤하늘에 그는 보고픈 이들의 옷가지를 빨래 놉니다. 이윽고 바람이 다가와서 그곳의 얘기를 전해주고 빨래에 담은 얘기를 전해갔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빨래들의 움직임, 그 속에 떠나온 곳, 지금은 가지 못하는 곳에 서로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운 밀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받은 기차표 한 장. 그 기차표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곳, 그렇지만 가고 싶었던 곳이 행선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탈 날을 기다리면서 여행을 준비하고 마침내 그날 열차표에 적혀진 역으로 향합니다. 늘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 기차역에 기차가 보이지 않던 기찻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우린 왜 이 열차가 이미 운영되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며 미워하고 조건만 제시하면서 이 열차가 운행되고 있음을 외면했을까? 겨울 여행을 떠나는 차창가 햇살이 그리고 빗줄기가 따사롭기만 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월정리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대마리입니다. 이 열차는 북계, 건불량, 스포, 삼방, 동기, 신고산, 용지원, 신대, 안변, 배화를 경유하여 종착역인 원산에 이르는 경원선 2787호 열차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건불량역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신고산역입니다. 이 열차는 북계, 건불량, 스포, 삼방, 동기, 신고산, 용지원, 신대, 안변, 배화를 경유하여 종착역인 원산에 이르는 경원선 2787호 열차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용지원역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원산역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